저희가 벌써 2주째 미야자키와 그 합정동을 연결해서 이렇게 야구라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웃지만 마시고요, 지금. 야구로 나 데리고 빨리 시작하세요. 아니, 거기서 이렇게 중계하느라 사실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럴 텐데. 네. 저 몸은 힘들지만 입은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그럼요. 상당히 2주 동안 행복했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 화상으로 연결된 주간 야구라와 데꾸라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네. 더욱 좀 발전한 그 야구라와 함께 다음 주부터는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댓글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야구라에 올라온 댓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K4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인자한 장소나에서 까칠 장소나로 바로 복귀. 그나저나 빵이와 철이 한번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빵이와 철이가 나왔었잖아요 저희. 그런데다가 제가 지난주에 그 야구 이슈다 거기 썸타임즈 거기 제가 라이브에 출연을 했잖아요. 정민철 위원님이 저보다 이제 5년 위입니다. 72년생이시거든요. 그렇게 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버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순한 양처럼 방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댓글들이 좀 달린 것 같아요. 나무고님께서 버럭스나님, 인자스나님 다른 매력 모두 팬입니다 이렇게. 예, 감사하네요. 임효섭님께서는 안 그래도 이번 주 야구라 어떻게 진행이 되나 많이 궁금했는데 서울 합정동과 일본 미야자키 2원 방송하셨네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거 나름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요렇게 이제 그 영상통화로 방송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뭐 이제는 막 영상이 끊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 바로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구라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스몰랜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미국은 시범 경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린 상대적으로 시범 경기를 짧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20경기 후반 정도까지 이제 시범 경기를 치르죠, 미국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범 경기가 짧은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각 팀마다 2연전씩을 하면서 18경기 정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리그 자체가 좀 길어졌잖아요. 정규 리그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도 있고 시범 경기를 좀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상황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KBO 리그는. 그러다 보니까 시범 경기를 각 팀마다 이제 10경기 정도로 줄였고, 그런데다가 요즘은 이제 시범 경기 말고 지금 뭐 강케가 이제 미야자키에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지만 각 그 2차 캠프에서 경기를 좀 그래도 나름대로 한 6, 7경기 좀 치르고 오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거의 뭐 시범 경기가 거의 20경기 가까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범 경기가 좀 짧아졌죠. 2차 캠프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다 오니까 이제 KBO 리그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 개최를 하는 시범 경기 자체가 조금 짧아졌다고 봐야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민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질문 있습니다. 가끔 투수가 선수 부족으로 타석에 나올 때 아예 칠 의지를 안 보이는 투수들이 있는데요. 박스 끝에 서 있다든지 이건 감독이 그냥 서 있다 와라 지시를 하는 건가요? 부상 방지 차원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출루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스윙하는 것만으로도 화제거리가 되고 안타도 가끔 나오니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요거는 그 답변이 두 개 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한 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타석에 투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결국 그 투수가 마운드에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결국 스윙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또 당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마운드에서 공을 못 던지게 되니까 감독이 아무래도 지시를 하겠죠. 다음 이닝에 마운드에 올라야 되니까 너는 그냥 스윙을 하지 말고 삼진을 당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제 투수들이 타석에 들어갔을 때 이제 스윙을 해서 이제 안타를 또 때려내는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조금 젊은 선수들이던가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에 타격이 조금 좋았던 투수들이 있거든요. 타격에 약간 재질이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한테는 오히려 나가서 한번 팬들한테 볼거리도 되니까 나가서 네가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그 마운드에 있는 투수하고 대결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중요한 경기인데 팀의 마무리예요. 마무리인데 이 뒤에 투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스윙을 하다가 다쳐. 그럼 누가 공을 던질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다 상황적인 거를 보는 거죠, 감독들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기아 5선발 후보에서 개인적으로 팀 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선수가 더 적합한지 부탁드립니다. 김도현, 황동화 중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 같은 성적을 둘 다 낸다고 하면 150대 구속이 있는 김도현 선수가 낫지 않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큰 선수가 되려면 150은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구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화를 구사하는 김도현 선수가 장기적으로 더 키워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황동화 선수가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구속이 145 이상 나오지 않는 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선발 투수로서 어떤 선수가 좋은지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황동화 선수가 제구가 오히려 조금 더 낫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보직을 맡길 때 황동화 선수가 조금 더 김도현 선수보다는 낫죠. 왜냐면 이게 낫다는 게 어떤 거냐면 김도현 선수는 선발 아니면 불펜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구가 들쑥날쑥해서. 근데 네. 황동화 선수는 롱릴리프로 써도 워낙 제구가 사실 좋은 선수라, 그러니까 선발을 써도 좋고 롱릴리프로 써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직을 봤을 때는 선택권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구단 내에서는 젊은 또 광석구 투수를 또 선발로 키워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도현 선수를 키우면서 황동화 선수는 갖고 있는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한다면 오히려 선발도 좋지만 롱릴리프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항상 재밌게 보고 있는 하나 팬입니다. 어느덧 다시 2025 시즌을 시작할 때가 되니 설레네요. 대꾸라 질문입니다. 2024 시즌 한화에서 기대 이상 활약한 한두 선수가 개인적으로 타자에서는 김태현 선수, 투수에선 주현상 선수인데 작년에 두 선수가 각각 결혼 버프, 출산 버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결혼이나 출산 직후 선수들 성적이 어떤지, 장사님은 결혼 직후 성적 괜찮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강캐님도 얼마 전에 결혼하셨는데 버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PS 저도 결혼 버프 받고 싶네요. 3월 2일 상견례인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갈지 떨리네요.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버프?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심적으로 안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내 편이 생기고 이제 어떤 그 버팀목이 이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고민이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어떤 힘든 거 있을 때 또 아내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스포츠라는 게 뭐 굉장히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멘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나 때문에 막 경기를 지든가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또 아내가 잘 들어주고 어떤 나쁜 기억들이 좀 빨리 지워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분명히 생기죠. 그런 게 사실 결혼의 장점이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이가 낳게 되면 또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 이유가 또 하나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죠. 그 아이를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야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뭐 행복의 기준점이 뭐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한눈 팔지 않게 되고 그리고 야구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사실 여러 조건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결혼과 출산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MLB 팡크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왕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영우겠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김영호 선수를 바라보는 LG 트윈스 팬의 행복 회로예요. 네, 그리고 장현식 선수가 지금 빠진 상황에서 연기혁 감독도 김영호 선수가 이제 시범 경기 때도 지금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마무리로 낙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뭐 장현식 선수가 이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이제 불펜으로 자리를 옮기겠죠. 근데 김영호 선수가 진짜 잘해. 그러면 장현식 선수를 또 팔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에 김태경 선수 같이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 되는 거예요. 투수로 신인 선수가 마무리 투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호 선수가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야구를 하면서 가장 그 꿈꿔왔던 게 팀의 마무리 투수를 맡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감독도 전폭적인 지금 지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만 정말 어느 진짜 고비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잘 넘긴다고 하면 시즌 초반에 그러면 계속 마무리로 낙점이 될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죠. 근데 맞아요. 지금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야구가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김영우 선수에게는 지금 큰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LG 팬들은 김영우가 마무리 맡으면 당연히 신인왕중은 따놓은 당상 아니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회로가 조금 빠르다 지금은. 그 밑에 22 드래프트부터 한 끗
차이로 놓친 선수. 그러니까 네네. 유격, 마무리, 자완, 선발, 부펜 다 해결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배찬승 선수와 김태현 선수 미야자키에서 던졌는데 잘 던졌다니까요. 커맨드 굉장히 좋고. 오늘 배찬승 선수 공 던졌거든요. 기아랑 경기 때 네네. KKK로 끝내는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중계하느라 못 봤습니다. 고종욱 선수한테 마지막에 바깥쪽 빠른 공 던졌는데 그거는 못 치는 공이야. 근데 구속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얼마 나왔습니까? 152kg 나왔어요. 그거 영상 있어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7회 삼성 왼손 신인 투수 배찬승이 놀라운 삼진쇼를 펼칩니다. 국내 좌완 투수에겐 좀처럼 보기 힘든 최고 시속 152km의 강속구와 배찬승 선수 던지는 모습을 말만 들었지 정확하게 제가 영상으로 본 건 우리가 오늘이 처음이었거든요. 약간 네. 박진만 감독이 왜 배찬승 한지 알았어요. 저는 딱 던지는 모습을 보고. 아니, 저는 미야자키 이 썸마린 스타디움에서 김태현 선수 던지는 거 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커맨드가 진짜 좋다니까요. 꽂아놓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뭐 지켜보시죠 한번. 올해 진짜 입단한 그 신인들이 지금 뭐 두각을 다 좋아요. 나타내는 선수들도 있고 지금 뭐 기사로 계속 언급이 되는 선수들도 있는데 일단 질과 양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입단을 한 것 같아요. 투수 쪽으로 보면. 맞습니다, 진짜. 네, 1라운드 선수들도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가 돼요, 진짜로. 그래서 빨리 시범 경기가 좀 오픈이 돼서 이 젊은 선수들, 특히 이제 신인들 좀 던지는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캠프에서 던지는 것과 이제 KBO 리그 시범 경기에서 또 던지는 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다르죠. 조금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던지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배찬승은 물건은 물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까? 그러면 배찬승 선수 이야기를 좀 이어서 밑에 배찬승, 최원태 오늘 경기 구속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배찬승 선수는 오늘 최고 구속 152를 기록했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포심, 투심 모두 최고 146을 기록했습니다라고 올렸네요. 최원태 선수도 컨디션이 좋은 것 같고 배찬승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마무리 캠프부터 지금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이 잘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박진만 감독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겁니다. 특히 뭐 레이에스 선수가 지금 개막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원태 선수 역할이 중요해졌죠. 김무신 선수하고 최지강 선수가 그래도 삼성 불펜에서는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배찬승이 지금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인이기 때문에 뭔가 기복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죠.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뭐 경기 던지는 모습 보니까 뭐 잘 던지더라고요. 좀 기대가 돼요, 진짜로. 그러면 이 배찬승 선수에 이어서 바로 밑에 거 삼성 왕조 시작됐다. 삼성 팀이다 보니까 이걸로 한번 연결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우승도 못했는데 어떻게 왕조 시작이에요? 왕조 시작은 기아죠, 사실. 이제 기아가 올해 이제 우승하고, 그러니까 왕조로 이제 보는 시각들이 과연 몇 번의 한국 시리즈를 연속으로 이제 우승을 해야 되느냐, 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뭐 최소한 3번 정도는 우승을 해야지 이제 왕조의 어떤 그 시작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삼성이 이제 패했기 때문에 기아가 우승을 차지를 했고, 기아는 왕조의 시작을 이제 조금 발을 담궜죠. 그래서 이제 올해 우승하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성적을 낸다고 한다면, 기아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80년대 초창기에 이제 왕조를 한번 꾸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조를 다시 한번 이제 꾸릴 가능성이 있고, 삼성도 만약에 이제 올해 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고 뭔가 이제 계속 뭐 이제 강팀의 어떤 그 전력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왕조가 이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근데 뭐 장사 말대로 삼성이 일단 우승을 한 다음에 왕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문동주 팩트 체크 맨 위에 있었던 건데 보겠습니다. 한화 내부에 의하면 작년 마무리 캠프부터 문동주를 불펜으로 쓸 생각함. 문동주는 불펜으로 쓸 자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불성설 같아요. 네. 문동주는 그냥 선발로 계속 키워야지. 근데 문동주가 지금 사실 들어왔을 때가 하나이글스가 강력한 5선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문동주 선수가 이제 개막전에 엔트리 못 들어오게 되면 과연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5선발을 이제 문동주 선수가 빠지면 이상규 선수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무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문동주 선수가 빨리 회복을 해서 개막전부터 이제 엔트리에 들어와서 뭐 4번이든 5번이든 뭐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글쎄요. 최강 선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문동주 선수가 작년 후반기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들쑥날쑥했던 부분들이 지금 많았어요. 그런데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이제 로테이션에 들어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요거는 제가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이글스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좀 마지막으로 볼까요? 요거 한화한테만 엄격함.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크크 한화한테만 엄격함이라고 써주셨는데 시범 경기 1위를 하면 시범 경기 의미 없다 이러고 연습 경기 져 터지니까 역시 한화가 그렇지 크크크 뚜껑 열리면 까면 되지 뭐 이렇게 의미도 없는 거 가지고 1등 팀 기아도 감독이 지금 페이스 올라오면 안 좋다고 인터뷰했는데 유독 하나한테만 엄격함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승패보다는 사실 그 이제 아픈 선수가 없고 내용적으로 조금 좋은 게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범 경기라든가 연습 경기가 이기면 좋은데 사실 저도 큰 의미는 없는데 특히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경무 감독이 이야기한 바대로 이제 올해는 반드시 성적을 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 그러면 선수들이 많이 이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연습 경기부터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승리 DNA가 우리도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선수들이 스스로가 조금 느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야지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팀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아는 지금 연패를 당하더라도 야 우리가 그래도 작년에 우승팀인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안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성적을 내지 못했던 팀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선수들이 이기는 법을 알아야지 계속 어떤 그 흐름들을 만들어 가면서 정규 시즌에 돌입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5개 팀들은 지금부터라도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승리. 그러니까 어떻게더라도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기면 왜 이겼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라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복귀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하위권 팀들은 경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승리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DNA를 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주입시켜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요. 네. 지는데 익숙했던 팀들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화 이글스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MLB파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이제 댓글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까지만 여기까지만 저희가 화상으로 합정동과 연결해서 이렇게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변화된 야구라를 통해서 이렇게 댓글화를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구로 해야 된다. 아니 갑자기 무슨 클로징을 무슨 방송 클로징 하듯이 해요.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